네, 이번 차트에서는 조선족의 명인전기, 회고록, 평전 등의 기획 이도와 전기 회고록을 통해 조선족의 영웅 주덕해에 대한 호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주차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덕해, 최채, 문정일, 린민호는 모두 이주한 중국 땅에서 조선공산주의자로서 반일투쟁에 종사하며 그중 주덕해, 최채, 문정일은 조선공산주의자의 반일투쟁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기꺼이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항일투쟁에 뛰어들어 중조 두 민족의 공동 항일전선에서 피 흘려 싸웁니다. 이들은 모두 조선의용군 및 조선독립동맹 출신으로 태항산과 연안의 팔로군 휘하에서 항일투쟁에 종사하다가 8.15 해방을 맞았습니다. 네, 이와는 달리 린민호는 조선공산당의 파견으로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공부한 후 국제직업동맹 직업본부의 파견을 받고 다시 조선에 잔입하여 적색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일경에 체포되었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7년간이나 복역을 합니다. 7년간 만기 추록한 후 연변에서 광복을 맞으며 연변에 진군한 소련 홍군 사령부의 통역 겸 연락원으로 있다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습니다. 주덕해, 최채, 문정일은 모두 조선의용군 출신이지만 그들이 조선의용군에 가입한 계기와 경로는 모두 각이합니다. 이들의 출신 배경은 지역부터 가정 환경에 이르기까지 각이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주덕해의 경우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해의 경우는 러시아 원동 연해주 심산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일단 주덕해는 러시아 원동에 있는 연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대에 함경북도 회령에서 러시아 연해주의 산골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덕해의 아버지 대에서 함경북도에서부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덕해는 여기 이주한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토비에게 살해당하고 살 길이 막혀 7살에 조선 회령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에서도 가난에 못 이겨서 살 길을 찾아 다시 9살에 두만강을 건너서 화령현 용신사 수동골로 이주합니다. 가난한 자신의 처지로부터 점차 빈부의 대립과 일제히 침략적 본질에 대해 눈을 떠가던 주덕해는 야학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로부터 막스 레닌주의 교육을 받게 되며 고려공산주의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조선공산당 만주 총국의 지시로 북만으로 떠나게 되며 영안 일대에서 지하투쟁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중국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하였습니다. 주덕해는 중공 만주 총행동위원회의 지휘하에 영안현 현위기관의 연락원으로 사업하였으며 좌경 맹동주의 노선의 영향으로 단행한 무장폭동에서 지도자와 전우를 잃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뒤 주덕해는 현위기관의 파견으로 동경성 남호도 일대에서 지하사업에 종사하게 되며 거기서 조직의 심사를 거쳐 드디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잠깐 주덕해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는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전봉래는 희색을 띄우고 기섭이한테 알려주었다. 여기서 기섭은 주덕해의 본명입니다. 조직에서는 이미 동무의 입당을 비준하였어. 뭐라고요? 전동우 정말입니까? 기섭이가 전봉래의 손을 잡으며 되물었다. 전봉래는 힘있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찰나 기섭이의 두 눈에는 맑은 이슬이 반짝이었다. 공산당원, 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칭호인가. 그 영광스러운 칭호는 기섭이를 혁명의 길로 불러주었고 또 그에게 무궁무진한 힘을 안겨주었다. 그는 얼마나 긴 투쟁의 나날, 이 날을 갈망하였는가. 그러던 숙망이 오늘 드디어 실현되었다. 이상은 주덕해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는 장면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기 위한 오랜 수건을 실현하게 된 주덕회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을 결심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은 혁명을 위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협약한 민족주의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민족의 독립과 중국의 혁명, 공산주의의 실현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며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여 영도를 받는 것은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 뒤 주덕회는 밀산 현위 항일구국회 회원으로 군종 선전 사업과 조직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친일 조선인 단체인 조선인 민회에 맞서 그들의 친일성, 허위성, 기만성을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주덕회는 투쟁 과정에서 많은 한족 군중들과 접촉하였으며 그들 역시 조선족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에 시달리며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고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한족 군중들과 두터운 계급적 우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덕회는 밀산 항일 유격대 밀영에서 투쟁하다가 당 조직의 결정으로 소련 유학을 가게 되며 1937년부터 39년 2월까지 모스크바 동방노동대학에서 이론과 군사 과목을 공부하고 1939년 3월 중국으로 귀국합니다. 주덕회는 귀국길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혁명의 성지 연안에 이르게 됩니다. 잠깐 인용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연안은 국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항일전쟁의 보루였으며 혁명의 중심지였다. 여기에는 수천 수만의 중화민족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집결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열혈 청년들이 혁명에 투신하고자 매일과 같이 중국의 각지로부터 끊임없이 혁명하려고 찾아들고 있었다. 그들은 당중앙과 모태동 동지의 영도 밑에 영영히 싸우고 있었다. 연안의 모든 것들을 보는 주덕회의 마음은 격동으로 부풀었다. 중국의 항일전쟁의 승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었구나. 주덕회는 버탑산을 우러러보며 마음속으로 이런 신념을 굳게 다지었다. 이 인용문은 연안에 도착한 주덕회의 격동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안에는 당중앙과 모태동이 있으며 중국 혁명의 중심지로서 중국의 해방을 원하는 중화 민족의 아들, 딸들이 혁명을 위해 연안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덕회는 연안에서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의 희망을 보았으며 그것은 곧 조선민족의 해방과 조국 조선의 독립과 연결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주덕회는 연안에서 항일군정대학 간부훈련대 동북간부훈련반, 연안해외연구반 등에서 공부했으며 1943년 연안에 조선혁명군정학교가 서자 군정학교의 학교 당위위원, 교무위원 겸 총무처장으로 사업하였습니다. 조선혁명군정학교는 중공중앙군위의 직접적인 영도 밑에 조선혁명을 위한 후비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였는데 이를 통해 연안의 팔로군 휘하에서 항일전쟁에 투신한 조선의용군의 최종 목표가 조선혁명, 즉 조선의 독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덕회는 군정학교에서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일본 놈들은 망하였다. 찰나 수백 명이 너무도 기뻐서 열광적인 목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그 환성은 산골짜기를 들썩하게 울리며 라가평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학생들 속에 서 있는 주덕회는 격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동무들과 함께 목 놓아 외치었다. 당시 군정학교 조직교육과에서 사업하던 작곡가 정룰성은 반도와 작사, 작곡하여 조선의용군 행진곡 조국 향해 앞으로를 창작하였다. 위의 인용문은 연안에서 해방을 맞이한 조선의용군 전사들의 격동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선의용군 전사들이 연안에서 일본의 패배의 소식을 들었을 때 조국 향해 앞으로라는 조선의용군 행진곡을 창작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연안에서 중국의 항일전쟁에 투신했던 조선의용군 전사들의 최종 목표는 조선의 독립, 즉
조국의 해방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주덕해 역시 이들과 같은 입장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조선족 명린전기, 회고록, 평전 등의 기획 이도와 전기 회고록을 통해 조선족의 영웅 주덕해에 대한 호출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차시에서는 전기 회고록을 통해 조선족의 영웅 최채, 문정일, 린민호 등에 대한 호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